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깜짝 놀랄게, 아니 웬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네, 저희가 사실 오늘도 오래 앉아서 녹화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리 몸을 풀고 시작하려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는 입만 잘 풀면 돼. 아. 입만 잘 풀면 되지 뭐. 어떻게든 몸 한번 풀어봅시다. 네. 아, 요거 재밌지. 요거 우리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요거 집에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전 이거 처음 봤어요. 나 이거 집에서 하다가 네. 나 선수 할까?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 우와, 그렇게 잘하세요? 오. 이거는 약간 그 동체 시력 기르는 게 아닐까? 시력 기르는 게 아닐까? 선수는 아니, 힘들지 않을까? 앉아서 해서 그래. 앉아서. 아. 근데 이게 운동도 네. 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네. 그쵸. 우리가 근데 과학 방송인데 주제가 운동일 리는 없고. 왜 제가 하필 그 많은 운동기구들 중에 네. 이런 운동기구들을 준비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트레칭 밴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악력기도 잡았다 놓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고 돌아온다. 이 고무 밴드도 잡고 늘렸다가 뭔지 알 것 같아. 뭔데요? 돌아온다. 약간 가벼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처럼 다시 돌아오고 팅팅 튕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짐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트램블린 같은 경우, 그것도 막 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주제인가? 네, 확실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도 네. 이제 참 처음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에 맞게 좀 통통 튀는 매력을 담아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탄성, 네. 탄력. 이 성질을 이용한 아이템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있잖아요. 많죠. 기본적으로 이 고무나 이 스프링을 쓰이는 것들은 다 탄성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고무 장갑도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타이어, 그리고 뭐 공은 당연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탄성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네.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변형을 일으키는 힘, 예를 들면 뭐 압축이나 뭐 늘리는 게 되겠죠. 이런 힘들이 없어졌을 때 그 형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모양이랑 크기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이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반대로 그럼 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체는 변형된 대로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하겠죠. 야, 이게 유지라는 거는 좋은 단어이긴 한데 탄성이 없이 유지되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봐봐요. 우리가 피부의 탄력도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이 탄력이 있을수록 탱탱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고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돼버리면은 그렇죠. 완전 액체 기물 되는 거잖아. 맞아요. 피부가 탄성이 만약에 없다면 네. 찰흙이나 지점토 인형처럼 되는 거겠죠. 맞아. 네. 나는 여기서 늘 또 궁금한 게, 이 탄성이란 거를 우리가 지금에서야 과학에 접근해서 저것도 탄성이구나, 이것도 탄성이구나 하는데, 네. 옛날에 이 탄성을 어떤 형님께서 이걸 밝혀내셨는지, 어떤 누님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님인지 누님인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해. 네. 원래 그 전에 사람들은 뭐 이런 통통 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봤겠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만나뵙게 해드리겠습니다. 형님이에요, 누나요? 일단 형님이고요. 형님. 어디 계세요, 형님? 네. 다방면에 박식했던 영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이 로버트 훅은 사실 현미경 그리고 망원경의 제작, 세포의 발견부터 건축학, 공학까지 정립하면서 이 과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훅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탄성력에 관한 또 법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로버트 훅은 1678년 웅수철을 이용한 실험으로 탄성력의 크기가 이 탄성체의 모양이
변한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여기서 네. 말하는 탄성체라는 거는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말하겠죠. 네네. 용수철을 한 2cm 정도 늘어나게 했을 때보다 4cm 정도 늘어나게 했을 때가 2cm보다 4cm가 2배가 증가했잖아요. 네. 늘려는 길이가. 네. 그러면은 이 되돌아가려는 힘인 탄성력이 2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아하.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그게 사실 늘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 힘이 2배로 늘렸을 때 2배 증가하고 3배 늘렸을 때 3배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늘어난 길이만큼으로 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힘이라고 정의하고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탄성력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 물체가 얼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도구로도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용수철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죠. 이 후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에 따라 이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아주 큰 응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도움을 옛날 줬다. 시장에서는 예. 엄청 이거 용수철 저울을 많이 사용을 했겠네요. 그렇겠죠. 야, 우리 김형님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 탄성의 응용 범위가 굉장히 또 다양해졌는데요. 작은 물건에서부터 고층 건물,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등 대부분의 물건에 적용되는 아주 핵심 속성으로서 이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건물? 예를 들어서 네. 제2롯데타워 이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땅이 흔들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2롯데타워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흔들린다면은 이게 무너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유연성, 이 탄성이 있어야 네. 안 무너지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땅의 지진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흔들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이 흔들림 에너지를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탄성 재료를 사용해야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야, 하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탄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둘만의 이 티키타카 탄성이 없으면 이 방송하면서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겠네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탄력적으로 티키타카를 잘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존재 자체가 아주 통통탱탱한 우리 디슨 씨는 오늘 또 어떤 실험을 함께 했을지 만나볼게요. 셀란 실험실 나와주세요. 고무통통 야. 고무통통 통통 튀네. 오픈부터. 주제는 탄성 박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덩실덩실 텅텅. 오늘 시험 주제가 탄성 아니야 탄성? 이제 벗어도 돼요? 오늘 실험 안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요. 나는 이제 벗겠습니다. 하나, 네. 디슨 씨가 뿅. 제일 탄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재료는 고무가 아닙니다. 짠. 용수철? 네,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이 용수철도 우리가 이렇게 늘려놓지만 사실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죠. 이것이 바로 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아니 안 신기해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신기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요? 네, 제가 공중에 들고 있다가 이 위에 손을 놓으면 이 용수철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혹시 보기가 있습니까?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그대로 떨어진다. 2번 탄성이 있으니까 얘가 띡 하고 올라간다. 3번 탄성이 밑으로 작용했다가 뚝 떨어진다. 4번 에라 모르겠다. 정답은 1번. 1번은 이대로 떨어진다. 당연하죠. 잘 보세요. 예, 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갈게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좀 알록달록한 걸로 해볼까요? 이거 예쁘네.
무지개 용수철로. 이건 보이겠어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오. 이렇게 봐야지. 해보세요. 디스님 머리랑 헷갈리는데요.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좀 보였는데. 아니야 그냥 떨어졌어요. 이건 맞는데. 그럼 여기 밑에를 한번 보고 계셔 보세요. 네. 순간이지만 놓습니다. 네. 자자자자잔. 오 대박. 우와. 오, 신기해. 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저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진짜. 오, 아주 훌륭히 와 떨어졌습니다. 완전 신기하다.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야 틀렸네. 틀렸네. 얘는 중력과 탄성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손을 넣으면 떨어지는 힘은 중력. 그렇죠.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이 계속 힘을 균형을 이루다가 이렇게 원상복귀가 된 다음에는 중력만 작용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붙잡고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오! 이게 더 신기하네. 와, 혹시 용수철의 길이가 막 기차처럼 네. 한 50m 돼요. 63빌딩에 떨궈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살살. 이건 우와, 길다. 우와. 야, 저 밑에까지 왔네. 봤어! 발사! 오, 봤어! 발사! 오! 와. 신기하다. 오, 저 나도 해보고 싶다. 오, 되게 신기하네. 용수철이 원상복귀 될 때까지 중간에 꼭 떠 있는 것처럼 멈춰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박상희 따봉! 디스님 아까 제가 용수철 퀴즈 냈는데 틀리셨잖아요. 아깝게 틀렸습니다. 아깝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공을 4개 준비했어요. 유리구슬, 쇠구슬, 그리고 고무공 2개. 네. 어떤 게 제일 잘 튀어오를지 한번 맞춰보세요. 당연히 고무공 아니에요? 떨어뜨려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쇠구슬이 2등이네요. 어? 신기하죠? 유리구슬이 1등, 저게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쇠구슬이 2등을 했어요. 탄성 없는데 얘도? 사실은 모든 물체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철, 쇠공도 아주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고무줄 바지 입고 왔는데 유리 바지도 나오겠네. 네? 유리 바지, 쇠 바지 탄성이 있으니까 불가능한가? 이런 쇠나 유리 같은 경우는 탄성의 한계가 금방 무너져요. 아. 그래서 고무줄은 아무리 막 잡아 늘려도 다시 돌아가지만 똑같은 철사 용수철을 막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원상복귀를 잘 못하는. 아, 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상 복귀. 그쵸. 그 모든 물체는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탄성의 한계는 모두 다른 거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 탄성은 참 반전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일 일반적인 탄성의 제일 대표적인 소재인 고무줄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투석기 만들기를 해보러 가요. 빨리 가보시죠. 가자. 찍찍폭폭, 찍찍폭폭. 고무줄의 탄성과 그다음 이 나무 막대의 탄성을 이용한 투석기예요. 이렇게 놓고 야, 발사. 띠용 띠용. 오, 발사가 됐네요. 바로 이런 투석기를 만들어서 한번 성벽을 무너뜨려 볼까요? 성벽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게임 네. 빨리 만들어 보시죠. 단단하구만. 탄성이 아주 좋아. 이렇게 끼고 돌리고 감고 돌리고 막 짜잔. 전쟁터에서 많이 봤지. 아, 그쵸. 하나 둘 셋. 아 나이스. 하나 둘 셋. 아 나이스. 몇 개인가요 벌써? 아자 마지막. 자 발사. 아 정디슨 9개 성공. 해볼까요? 박사님 발사. 슝, 슝. 아자 나이스 나이스.
와! 랑데리 홈런! 야. 예. 야. 예. 잠깐만요. 완전 반전인데? 제가 이겼네요. 저는 진짜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저도요. 박사님께 박수! 아니 근데 오늘 디스 씨는 그냥 놀러 간 것 같아. 되게 재밌어 하는 거 보는 우리도 재밌는데.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신기하면서 난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아니 유리인데 1등이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예상을 완전히 깼는데 이거는. 네. 사실 탄성력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원효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물질은 사실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블럭으로 조립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블럭을 이제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가 결합될 때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강한 힘으로 얘네들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를. 근데 그게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탄성이라는 성질이 커져요. 다만 그 원자들이 너무나 강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 결합이 만약에 깨질 정도의 심한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그래서 유리나 철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이나 이런 거 가하면 변해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속성이 많을수록 탄성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탄성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았다 싶었는데 네. 이 사람이 자만하면 안 돼. 또 탄성을 이용한 뭐 생활 속에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던 거 있을까요? 아, 요런 거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거요? 되게 간단한 건데 네.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재밌는 거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준비를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탄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크릴하고 배터리 무슨 상관이 있고 준비물 자체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건전지, 네. 아크릴 판 이게 탄성하고 무슨 상관이냐? 모든 물질에는 탄성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봐야 되는 아니 거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탄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큰 물질이 있고 작은 물질이 있을 텐데 이 건전지 안에 어떤 특정한 변화에 의해서 이 건전지가 탄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전지를 우리가 뭐 서랍 속에서 배터리를 꺼냈는데 어느 게 잔량이 아유. 많은지 적은지 이래서 사람은 더 살아봐야 돼. 예? 이거 혀에 딱 대보면은 네. 대보면 이게 찌릿찌릿 요거 좀 남아 있네. 이거 왜 괜찮지? 이거 야 비었나 보다. 생활 속의 꿀팁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더 양이 많은지 한번 테스트로 말해주시겠어요? 둘 다 찌릿찌릿한데. 그렇죠. 그 사실 이 둘 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 양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충이 됐고 하나는 어느 정도 쓴 그런 배터리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저희가 이거를 이 지금 보이는 기둥에다가 떨어뜨릴 건데 네. 어떤 건 탄성이 크고 어떤 건 탄성이 작아서 뭐 다 더 많이 튀어오르는 녀석이 있고 덜 튀어오르는 녀석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1번부터 하나, 둘, 셋. 거의 안 튀잖아요. 거의 안 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2번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튀어 올랐죠? 튀어 올랐어요. 네. 얘가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양을 확인해 볼게요. 네. 야, 완전 풀 완충이네, 풀. 그렇죠. 완전 새 배터리. 네. 그러면 2번 어떨까요? 2번은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 그러니까 튄다는 것만으로도 배터리를 사용한 배터리인지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에서 네. 내가 배터리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쓸 수 있는 배터리인지 확인하는 거는 그냥 떨어뜨려 보면 아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왜 그런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알칼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연 금속과 망가니즈 금속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네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망가니즈라고 하는 금속이 완전히 산화되어 있는 형태, 이게 100% 충전된 형태거든요. 네네. 점점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여기 있는 아연이 산화가 되면서 점점 산화 아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가면서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화 아연이라는 물질은 이 탄성의 어떤 성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 아연이 탄성이 생긴다? 그렇죠. 산화 아연이 들어있는 이 소모된 배터리는 탄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팡 하고 튕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아연이 산화되면 탄성이 생긴다. 네. 야, 진짜 이거 유용한 이 탄성을 이용한 또 꿀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짜 발명왕 디슨 씨는 또 탄성력을 이용해서 또 무엇을 만들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야, 제가 듣기로는 꽤 진지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기대되는데요?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진지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거든. 예. 우리의 원픽 통통 디슨 씨, 뭐 하세요? 자, 부릉부릉. 뭐 하시는 거지? 그러게요. 감기면 감길수록 간성이 세져가지고 더 멀리 가겠죠? 하나, 둘, 셋! 우와! 자! 야! 재밌긴 재밌지만 정디슨 스케일이 맞지 않는다.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정디슨 오픈카를 만들어 볼게요. 정디슨 오픈카. 오. 야, 이제 차까지 만들어, 차까지. 제일 먼저 나무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단단해야지만 이 고무줄의 탄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로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계시네요. 야, 근데 디슨 씨는 뭐 생각하면 네. 뭐 생각하는 대로 거의 웬만큼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이야, 진짜 잘 만든다. 자, 이제는 바퀴를 고정해 볼게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게 누가 뭐 만들어 놓은 설계도 자체가 없잖아. 아, 그쵸.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잖아. 아, 네. 전 좀 설계를 하고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을 과연 태울 수 있을까? 간단해진다. 자, 이제는 우리 핵심 고무줄을 연결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많이 해야지만 초강력 탄성이 생기게 됩니다. 잘 굴러갈까요? 아, 근데 저 고무줄 저 정도 양으로 이게 굴러갈까? 양도 양이지만 좀 많이 꼬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무줄이 빠지지 않게 사이에 저게 딱. 사람을 태우려고 생각한다면은 이 고무의 그 탄성력을 탄성이 되게 많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이용해야 될 것 자, 같아요. 이제 됐습니다. 고무줄을 연결할게요. 자, 하나, 둘, 세 개. 일기통 장착! 오, 일기통. 자, 일기통. 와, 일기통. 몇 개통이야? 1기통, 2기통, 3기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 너무 오. 웃겨요. 자, 완성했습니다. 아, 야, 근데 사람이 탈 수 있다고요? 아니, 제가 간다니까, 제가 간다니까. 부러졌네. 다 부러졌어. 아, 저거 어떻게 해? 다시 해야죠. 뭐 어떻게 네? 하겠어요. 아니, 말이 다시 해야 쉽지. 본인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 사실 발명가들이 좀 그게 또 실패엔 성공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몇 명이야, 저 정도면. 네. 아, 그래서 지금 분노의 토치를 하고 계시네요. 다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네. 디슨 씨용이 아니라 우리 집 개용이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화면으로 봐도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실제로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자, 완성했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빨리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오픈카인데 또 비가 오네 또. 자 과연 굴러가긴 굴러가요.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갈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 지금 힘을 축적하고 있었네요. 3, 2, 1, 가자! 작가님 타신 건가요? 하나 우와 오 간다 와. 야. 와! 스톱! 와!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오 저 나도 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작가님이 저랑 몸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디슨 씨 탄다고? 저도 과연 본인이 갈까요? 타려고 조금 아까보다는 살짝? 튼튼하게 오케이. 만들었겠지. 그렇죠. 오!
쭉쭉쭉쭉 감기는 거 보이죠? 보이죠? 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간다. 야. 우와. 그리고 자동으로 야, 탄성이라는 게 참 대단하네. 와. 야. 이렇게 비 오는 날 탄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디슨의 오픈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개짜 발명왕 정디슨이었습니다. 야. 일단은 와. 우리 정디슨, 예, 아주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우리 디슨 씨가 오늘도 해냈습니다. 네. 오픈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하죠.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디슨 씨에게 다 맡길 겁니다. 아. 잘했어요. 네. 우쭈쭈쭈 잘했어. 저희가 오프닝 때도 좀 여러 가지 운동기구 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네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 야구공의 단면을 좀 보면은 야구공 가장 안쪽에 중심부를 저희가 코어라고 불러요. 코어가 핵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코르크가 들어있거든요. 예? 코르크. 와인. 그쵸, 와인병으로 쓴 그게 코르크가 거기 왜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 공의 탄성 그리고 적절한 무게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다가 좀 공기를 채워 넣어가지고 이 탄성을 좀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코르크를 여러 겹으로 감싸는 이 코어가요. 이 공의 반발력의 한 80%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고탄성 코르크를 사용하면 그만큼 이제 멀리 이제 나가기 때문에 공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홈런에 유리하고요. 반대로 코어의 탄성이 떨어지면 이 비교적 이제 멀리 날아가지는 않지만 방어율 이런 게 높아지기도 하고 투수한테 유리하다는 투수한테 거네.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공인구라고 딱 지정을 해놓잖아요. 이 공은 뭐 잘 튀고 이 공은 덜 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딱 정해놓은 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아하. 거기 있었네. 그렇죠. 예. 야,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이 몇 퍼센트의 코르크가 야구공 안에 있고, 야,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탄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아봤는데 모든 물질은 다 탄성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내 피부는 탄성 한계가 없었으면 좋겠어. 예. 네. 자, 오늘은요, 탄성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탄성 오픈카도 만들고, 배터리 탄성과 야구공의 탄성까지 아주 막 숨가쁘게 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네. 야, 이 아이템들이 아주 막 다 탄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배터리 다 모아서 다 떨어뜨릴 거야. 예. 네. 자, 별별 실험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통통 튀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탄성으로 막 끌어들여야 돼. 아니 집에 있는 거 다 떨어뜨릴 거면 튀어오르는 거 잘 보셔야겠네요. 아, 그러네.